네, 그러면 오늘은 1, 2교시 동안 심전도를 배울 거고요. 일단은 여러분이 처음 심전도를 본다고 가정하고 처음부터 기초부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하지만 가능하면은 이제 국가고시에서 필요로 하는 심전도를 요구하는 질환들을 가능하면 다 커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100%는 아니어도 일단 모든 질환을 언급은 할 거예요. 모든 심전도에 대해서요. 추가적으로 각각의 질환에 대해서는 강론에서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의 순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심전도가 왜 만들어지는지, 심전도의 기초에 대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상 심전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관상동맥 질환, 그리고 심방 확장과 심실비대, 그리고 전해질 이상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부정맥을 할 겁니다. 사실 부정맥이 가장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나중에 수업 듣게 되면은 부정맥 듣다가 많이 지치고, 실제로도 이제 임상 의사생활 하면서도 부정맥은 이제 내과 의사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부정맥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국가고시에서 요구하는 심전도는 부정맥은 아주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핵심 포인트만 보다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심전도의 기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심장의 컨덕션 시스템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심장은 전기 신호는 SA의 노드에서 출발해서 AV 노드로 이제 인터노달 트랙을 따라서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심방이 수축하는 것과 심실이 수축하는 게 분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수축하면은 혈류가 전달이 안 되겠죠. 심방이 수축되는 타이밍에는 심실은 열려야 되고, 심방이 열리는 타이밍에는, 이완되는 타이밍에는 심실은 수축을 해야 됩니다. 이런 타이밍을 갖추기 위해서 AV 노드에서 일단 게이트키퍼처럼 한 번 신호를 모은 다음에 한 번에 신호를 머슬로 보내주게 됩니다. 보내줄 때 첫 번째로 만나는 게 번들 오브 히스 번들이라고도 하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정상 심전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게 정상 심전도인데요. 뭐부터 봐야 할지 이제 굉장히 헷갈릴 겁니다. 처음 배우는데 당연하죠. 그럼 정상 심전도?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심전도를 잘 볼 수 있을까? 우리가 당연히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요. 아쉽지만 점점 이렇게 비례하는 식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계단식으로 보통 심전도 시력을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게 정상 심전도인지를 알고 나면은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오늘 이 시간 동안 정상 심전도가 뭔지 정도는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전도를 볼 때요, 여기 이제 제가 적어 드렸는데 이 순서대로 보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심전도 리듬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트를 평가를 하고,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P를 보고, PR 인터벌을 보고, 그 다음에 QRS를 보고, SD 세그먼트를 보고, 다음에 TAV, 그리고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QT 인터벌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이제 QTC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QT 인터벌이 다른 질환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기보다는 QT 인터벌을 갖다가 이제 RR 간격의 루트를 씌워가지고 나눠줬더니 보다 실제 질환들과 비례하더라. 그래가지고 QTC라고 하는데 QT 커렉티드 인터벌입니다. 그래서 QT 커렉티드 인터벌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보통 심전도를 찍으면은 우리가 이 Q에서 T까지의 간격을 실제로 재도 되지만 보통 심전도에서는 QT 간격을 이렇게 0.38초라고 실제로 계산을 해줍니다. 여기 보면은 실제 계산을 해주고요. 커렉티드 QT 인터벌도 이렇게 실제로 수치료가 나와 있습니다. B와 F는 그냥 공식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봐야 될 게 리듬과 레이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리듬을 볼 때는 레귤러한가, 일레귤러한가, 요걸 볼 때는 일단은 자나 콤파스가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평소에는 우리가 콤파스까지는 쓰진 않더라도 시험장에 들어갈 때는 간단한 자나 콤파스 같은 게 있다면은 이게 레귤러한가, 일레귤러한가 접근할 때 굉장히 다급한 순간에는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 P가 나오고 QRS가 나오는지, 그 P와 PAV와 QRS의 관계를 평가하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트를 알아야 됩니다. 이제 레이트를 알 때 300룰이라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300룰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간단히만 설명드리면은 이제 R과 R 사이의 인터벌이 이제 하나의 비트와 다음 비트 사이의 간격이잖아요. 그래서 이 간격이 만약에 5칸이다. 그러면 이제 비트와 비트 사이의 간격이 이제 0.2초고 그 5칸이기 때문에 큰 눈금 기준으로 했을 때 0.2초 5칸이면은 1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초에 한 비트가 뛴다는 거는 1분의 60회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맞춰보면 다음과 같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왜냐면 이제 1분이 60초고 한 1초가 5칸이기 때문에 60 곱하기 5하면 300이기 때문에 이제 이 알랄 인터벌을 기준으로 계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거고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건데 굉장히 쉬운 방법인데요. 그 알랄 인터벌 사이에 큰 눈금의 숫자가 몇 개냐에 따라서 우리가 레이트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면은 300, 두 개면은 150, 세 개면 100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요건 이제 레귤러한지 일레귤러한지 보는데 이 심전도는 레귤러한가요? 일레귤러한가요? 이렇게 일단 접근할 때 가장 좋은 건 자를 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알랄 인터벌의 눈금을 세보고 여기 알랄 인터벌을 봤을 때 레귤러 하진 않죠. 일레귤러, 굉장히 대표적인 일레귤러한 심전도입니다. 이 정도면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와 QRS의 릴레이션십을 볼 때 요거 하나만 보면은 이 비트 하나만 보면은 P 하나 다음에 QRS가 나옵니다. 그래서 1대1의 관계를 잘 가지고 있는데 이 심전도에서는 특별한 점이 있죠. 요 P가 있고 그 다음에 QRS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없고요. 뭔가 이제 P와 QRS가 1대1의 관계를 잘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심전도라는 거를 봤을 때 아, 이건 정상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레이트에 대해서 접근할 때 그럼 이 심전도의 레이트를 한번 추측해 볼까요? 몇 회 정도일까요? 네. 알랄 인터벌로 봤을 때 지금 3칸, 큰 눈금이 3칸 정도고 근데 이제 정확히 3칸이라기보다는 3칸과 4칸 사이입니다. 그래서 300을 셋으로 나눴을 때는 100회고 4로 나눴을 때는 75회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심전도의 레이트는 75회와 100회 사이인 것을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전도는 굉장히 이제 느린 심전도죠. 그래서 이때는 좀 눈금 재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재보면은 6개이기 때문에 50회 정도로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트가 아주 느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레귤러하지 않은 심전도를 봤을 때 레이트를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방법은 이 심전도 한 장에 눈금 하나가 0.04초고 큰 눈금이 0.2초인 것처럼 이 심전도 한 장도 규칙이 있습니다. 이 심전도 한 장은 10초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심전도 종이 한 장을 봤을 때 10초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레귤러한 심전도는 기계에서 레이트를 어떻게 계산을 하면 실제로 요거 비트들을 다 세서요. 곱하기 6을 합니다. 그러면 레이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레귤러한 심전도는요. 어떤 원리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세보면 33개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6 곱하면 198회로 뛰는 심전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리듬과 레이트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P웨이브를 봐야 되는데 P웨이브는 이제 A트림을 보는 거고요. 이제 P웨이브는 보통 리드 1, 2와 AVF와 V4, 6에서 포지티브를 그리게 되고 근데 이제 요거를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AVR에서는 네거티브다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드 2에서 이제 P웨이브를 잘 봐서
레프트 에이트리움의 인라지먼트가 있는지 라이트 에이트리움의 인라지먼트가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이제 PR 인터벌은 P가 시작하는 전부터 R이 시작하는 전까지의 간격이고 정상적으로 3칸 미만인데 이제 0.2초 이게 5칸 이상으로 늘어나면은 AV 블락, 퍼스트 디그리 AV 블락이라고 하고요. 3칸에서 5칸 사이가 정상이고 3칸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PR이 짧아졌다고 하고 쇼 PR일 때는 WPW 신드롬이라는 질환이 있는데 이 질환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강론에서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PAV에 대해 보겠습니다. PAV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드 1, 2, AVF, V4, 6에서 포인트를 그리고 있고요. 나머지 리드에서는 약간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VR에서는 반대라는 거를 만약에 AVR에서 반대 하향파가 아니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상적인 리듬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PR 인터벌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PR 인터벌은 대충 한 3칸, 4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봤을 때. 심전도가 이제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제 QRS 컴플렉스를 보는데 QRS 컴플렉스를 통해서 엑시스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리드 1과 AVF에서 QRS가 어떠한 상향파인지 하향파인지 조합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몇 도인지 맞출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30도에서 90도까지가 정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QRS 컴플렉스를 분석을 해서 AVH인지 RVH인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LBBB와 RBBB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제 ST 세그먼트는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스케미아와 인팍션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체스트페인을 호소하는 환자에서는 굉장히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곳입니다. 이제 QAV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앞에서 잠깐 언급은 드렸지만 리드 V6에서 봤을 때 작은 QAV가 만들어지고 큰 알파가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건 리드 1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드 1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는 파이기 때문에 리드 1 입장에서 봤을 때 하향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Q웨이브는 정상적으로 보이는 구조인데요. 일단은 노멀 Q웨이브는 한 칸 미만입니다. 한 칸 미만이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R의 4분의 1을 넘지가 않습니다. 이게 노멀 Q웨이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리드 1에서 봤을 때 Q웨이브는 만들어질 수 있지만은 노멀 Q웨이브의 정의는 0.04초 미만이고 알파의 4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이걸 벗어난다면은 패솔로지 Q웨이브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 패솔로지 Q웨이브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만약에 라테랄 월에 임팍션이 있다면 일단은 이니셜로 셉텀이 수축은 하겠지만 다음에 이제 라이트 벤트릭과 레프트 벤트릭 수축을 하면서 레프트로 가는 벡터가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알파가 만들어졌던 건데요. 다음과 같이 여기 라테랄 인팍션이 생기면은 이러한 라이트에서 레프트로 가는 벡터가 없어지기 때문에 라이트로 가는 벡터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리드 1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알파는 굉장히 작아지고요. 굉장히 깊은 Q웨이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코로너리 디지즈 하면서 다시 언급은 드릴 건데요. 한 칸 이상이고 알파의 4분의 1을 넘는 Q웨이브는 패솔로지 Q웨이브라고 한다를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T웨이브는요. 다음과 같이 리드 1, 2, V3, 6에서 포지티브를 그리게 되고요. 이스케미아나 이제 일렉트로 임밸런스 시에 잘 변하는 심전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엑시스에 대해서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요. 엑시스로 가기 전에 리드 2와 AVR에서 PQRST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한번 그려보실래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